장제스가 중국 대륙 본토를 공격하게 해야 한다. 메가더 정신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는 군 통수권자의 말을 불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잘려요. 극동사령관직에서 메가더가 잘립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자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쓰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간다요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 못 쓰게 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한국에 쩔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전 세계의 모든 걸 한국식으로만 바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애초에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이런 국가는요 자기들의 언어를 쓰게 내버려 둬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하나의 언어만 쓰게 만들고 막 이런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들이 한국말만 쓰고 자기들이 이제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어 못 쓰게 하고 티베트어 못 쓰게 하고 그러는 건 뒤져라 욕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다른 소수민족이라든가 러시아어 못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난리치고 왜? 우크라이나 안에 사는 러시아인들을 옆에 나라 사는 러시아의 러시아인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자꾸 자기들 멋대로. 장제스가 대만에서 대만섬 주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던 것도 이해가 그래서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제스는 1948년 49년 전만 해도 대만섬에 간 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대만섬에 얼굴도 제대로 보여준 적도 없는 사람이 49년에 튀고서 대만섬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은. 대만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새끼 왜 왔지? 근데 왔더만 총칼 들고 짜져 이 새끼야. 꿇어. 우리가 이제 주인이니까. 우리 장제스랑 국민당인데 니네 이제 우리가 통치하는 대로 따라. 이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볼 때도 정제스 쟤 대만섬에서 지지도 졸라게 못 받는데 쟤를 계속해서 우리가 밀어주는 게 맞나? 이런 게 있었어요. 쟤 장제스 쟤 밀어줘봤자 대만섬 내부에서 봉기 일어나고 내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다 저거. 저렇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중국 대륙에서는 장제스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도 어차피 이제 거의 없고 게다가 대만섬에서도 장제스 정부가 지지를 못 받고 얘를 지원해봤자 좋아질 게 거의 없겠다. 장제스 지원해줘봤자 이 양반이 대만섬에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섬을 지켜낼 수나 있을까? 지지를 못 받는데 어떻게 군인들을 동원할 것이며 어떻게 이 대만섬을 지키자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겠으며 민심이 천심이다.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민심이 이러면 국가 운영 못해요. 이 사람 마오쩌둥한테 왜 졌어 중국 대륙에서? 민심이 일어서 진 거야. 민심이 일어서. 자 아무튼 미국은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이 말 같지도 않게 김일성이를 지원해주기 그 직전까지만 해도 별로 대만섬에 대해서도 장제스에 대해서도 별로 신뢰를 안 하고 그렇게까지 무조건 지켜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매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나 마오쩌둥이 6.25 전쟁 때 참전을 한 이후부터는 미국도 대만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1951년 2월 9일 미국과 장제스의 대만이 미국 대만 상호방위 원조에 합의합니다. 자 군사동맹 같은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라 원조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원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국은 장제스를 도와주긴 했는데 저게 장제스가 중국 대륙으로 올라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미국은 장제스한테 돈 싸다 바쳐주고 원조해주고 뭐 그런 게 다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으로 내려오는 거를 막으라고 도와준 겁니다. 막아라. 가진 말고 버티라고 준 거예요. 버티라고. 중국이 이미 북한을 도와줘서 언제 또 한반도가 공산화되고 더 나아가서 일본도 공산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영향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주변에 신경 거슬리는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게 미국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러면 대만섬이라는 게 계속 존재하는 게 좋은 거지. 와봐 이 새끼야. 나 여기 있어 이 새끼야. 계속 이러면서 신경 거슬리게 대만이 존재해주는 게 좋은 거야. 미국의 계산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메가더가 메가더 장군께서 1951년 초 인천 상륙작전 있고 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때 장제스가 중국 대륙 본토를 공격하게 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메가더 정신으로. 군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 승리. 전쟁 승리만을 목적으로 강력하게 장제스가 중국 대륙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메가더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트루먼하고 메가더가 이제 악수하는 장면인데 1950년 12월 6일에 트루먼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놨었냐면 모든 군, 장교, 외교관들은 일상적인 얘기 외에는 모든 인터뷰를 국무부에 보고를 한
후에 오다를 받은 다음 인터뷰를 해라 라고 오다가 이미 내려져 있었어. 근데 메가더가 자꾸 1951년 초 가서 자기 마음대로 국무부나 어떤 그 정부의 오더도 받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기자들 앞에서 자꾸 메가더가 장제스가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는 군 통수권자의 말을 불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잘려요. 극동사령관직에서 메가더가 잘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역해요. 메가더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대통령 후보도 나갈 생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메가더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53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죠? 미국의 오성장군 출신이죠. 미국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유럽 연합군 사령관까지 했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별 5개 개 씹어졌습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이제 오성장군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어떤 특수 상황, 특수전쟁시 상황에서 오성장군이 있던 거지 지금은 없습니다. 오성장군이 사실상. 자, 아무튼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도 끝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도 명확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제스의 대만섬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중국의 마오쩌둥도 저 대만섬에 계속 그 눈이 가고 더 이상 한반도와 일본에는 좀 신경이 덜 쓰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미국도 대만이란 곳을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놔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랑 소련이 뭐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필리핀까지 공산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모로 우리가 대만을 확보하는 게 맞기는 맞겠다. 그래서 미국 대만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이 됐다. 둘 다 이제 체결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봐봐. 우리 간청단 분들께서 조폭들하고 연계해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요거만 한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얘기했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자,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 근데 지금 경쟁 나이트클럽이 생겼어. 근데 여기서요, 내가 굳이 저 경쟁 나이트클럽이랑 패싸움을 해서 둘 다 개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어? 둘이 사이가 지금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 다 문 닫거나 이러진 않는 상태거든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런 일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야. 미국은 그런 거예요. 대만이란 국가가 친미 국가로서 있어주는 거를 미국도 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의 장제스가 중국 마오쩌둥이랑 또 맞다이를 까는 거에 미국이 굳이 구태여 직접 개입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러려면 대만의 장제스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줘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제스한테 확답을 받아요. 우리 미국이 장제스 너네한테 방어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군사적으로 물자 지원을 하겠는데 만약에 대륙으로 니네 쳐들어가면 바로 지원 끊을 거라고 반협박을 합니다. 확답을 받아내고 장제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물심양면으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미국이 대만한테 해줬던 거야. 군사적인 건 좀 당연했고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지원해줬었어요. 실제로 대만이 1951년에 물가 상승률이 57%였습니다. 근데 1953년 4.5%로 하락합니다. 갑자기 확 줄었네요. 그죠? 미국이 대만에 대한 원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51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 2년 만에 바로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대만이요, 196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만 24억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제 원조로는 매년 평균적으로 1억 달러를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 그리고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 박정희 정부 때 받았던 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1차,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대만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덕분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된 거예요. 물론 일본이 깔고 갔던 인프라를 대만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928년 대만의 철도와 관광지를 그린 일제강점기 대만 뉴스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게 어디냐면은 대만의 서쪽입니다.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요 서쪽. 여기다 산이야. 중부랑 동부는. 여기를 요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바라본 거. 오케이? 서쪽에서 저쪽을 바라본 거죠.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타이베이가 있을 것이고, 요렇게 이제 철도망이 깔려있는 이런 거 이제 있었어. 지금 요 노선이 있던 거를 노선만큼은 좀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대만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던 건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 덕분이었구나. 이런 거 우리는 알게 됐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거 아세요? 한국의 총 GDP. 한국의 총 GDP가 대만을 따라잡은 게 언젠지 아세요? 2005년입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국가 총 GDP가 대만보다 낮았어요, 한국이. 대만 무시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2004년까지만 해도 1인당이 아니야. 국가 총 GDP가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은 게 2005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대만 2,300만입니다. 인구가 한국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러한 대만의 총 GDP를 따라잡은 게 2005년이었다. 2021년 기준 대만의 1인당 GDP가 33,402달러입니다.
한국 얼마일까? 35,168달러예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물론 코로나 이후에 TSMC 같은 기업들이 돈을 특히나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어요. 어찌되었든 대만이 현재 앞으로도 경제가 계속해서 엄청날 것이냐, 이거는 좀 어려운 전망이 있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무시할 수 없었던 국가였다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대만이 1951년부터 원조받기 시작했댔죠. 대만은 1965년에 원조에서 벗어납니다. 15년 만에 벗어났어요. 14년? 15년. 굉장히 빨리 벗어난 거거든요, 저게.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조를 받아야만 했었거든요. 아시죠? 대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장제스가 미국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